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22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해드리는 호랑이 기운을 가장 가까이에서 받으신 분이잖아요. 마지막까지 받았죠. 맞죠. 호랑이 기운 잘 받으시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셨나요? 네. 일단은 저는 가볍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나눠드릴 복은 좀 챙겨 오셨어야 하는데 있습니까? 지금? 챙겨 오셨어요? 애드립이 부족한데. 챙겨 오셨어야죠. 지금이라도 빨리 복을 만드셔서 지금 이 시간 1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 진단으로 복을 좀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진단 동안에 밝은 미소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웃어주세요. 미소를 띄워주세요. 복 주세요라고 또 재촉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조금 호락호락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좀 깊은 조정이 나왔는데 이제 또 실적 시즌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실적 시즌이 지금 시장에 좀 돌파구가 되어줄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어제 오늘 시장이 워낙에 이렇게 힘이 없다 보니까 작년 1월은 어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난해 1월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3,000p, 3,200포인트까지 뚫고 올라갔던 게 1월이었으니까요. 자, 그에 비해서 올해 1월은 올해의 시작은 참 힘이 없기는 합니다만 이럴 때 또 생각나는 말이 있죠.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자, 우리는 지금의 이 시기를 좀 잘 달래보면서 기회를 잡아보고 상승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좀 잘 다듬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인시대와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에서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실 수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아자아자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거나 전화 상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하셨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인사하고 출발할게요. 작은 소나무님 반갑습니다. 오늘 좀 떨어진 종목으로 고민하고 있다라면서 종목도 올려주셨는데 종목 진단의 기회가 있을지 한번 기다려 볼 거고요. 쫄보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최장군님, 준호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파랑새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미영님 잘 오셨고요. 렌타이거님, 얼주가님 이름도 보이고 있네요. 문텐로드님과 이지금님까지 인사하고 우리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아자아자 게시판에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다솜샘님의 종목 LG전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수가가 12만 7천 원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장기 보유하고 싶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자율주행으로 더욱더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목표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은 또 영향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들 올려주셨습니다. LG전자 오늘 빠지긴 했지만 시청자분 아직은 수익을 잘 유지하고 계신 구간이네요. 오늘의 현재 가격은 13만 8,500원입니다. 장기 보유입니다. 목표가 전망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그동안에 스마트폰 사업부도 축소시키고 또 여러 가지 좀 이 불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간소화시켰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력이 높은 사업에 대한 이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마지막 질문 중에 LG 에너지솔루션 이제 상장이 이번 달에 있는데 LG전자의 영향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LG 에너지솔루션과 그리고 LG 화학에 대한 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양사에 대한 이 분할 결정이 기업에 대한 재무적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 대한 관심은 LG 전체적인 그룹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면서 LG 에너지솔루션과 화학에 대한 좀 변동을 좀 볼 것 같고요. LG전자에 대한 위치는 영향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LG전자에 기대되는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는데 우선 이제 주가 먼저 보도록 하죠.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에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가 연출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큰 모멘텀은 LG전자와 마그나와 그리고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크게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나왔었던 애플카에 대한 이슈는 사실 시장에서 금방 소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연말에 들어와서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 폭스콘에서 이 자율주행부터 해서 스마트카에 대한 제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애플에서 직접적으로 스마트카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개발에 대한 좀 적극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LG전자도 그의 흐름을 좀 따라갈 것으로 기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선 반영에 대한 모멘텀이 좀 1월 달까지 있었는데 만약에 이 이슈가 좀 소강이 되었을 때 이 상승폭을 모두 다 뱉어낼 수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가 상승폭에 대한 일부 상당 부분을 뱉어냈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들을 지난해 움직임보다는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말은 LG전자가 당장은 아니었지만은 앞으로 마그나와 협력이라든지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처럼 이제 VC 사업부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좀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최근에 와서 주가가 12만 원 선에서 좀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좀 잡았었고 주가가 좀 회복되고 있는 모습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CES에서 이제 가장 기대되는 것이 키워드가 자율주행이라든지 AI, 로봇 이와 같은 카테고리가 좀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데 LG전자도 이쪽에서 또 중요한 여러 가지 이 플랫폼 그리고 또 제품군들을 좀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는 이제 앞으로 LG전자가 새로운 먹거리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사업은 LG전자가 역시 중요한 거는 이 마그나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뚜렷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마그나가 어떻게 애플카와 혹은 또 마그나와 LG전자의 관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수직 계열화된 개발에 대한 발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이 로드맵은 시간이 지난다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모멘텀은 살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 위치상으로 했을 때도 지난해의 위치보다는 분명히 크게 올라온 상태에서 모멘텀이 소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지켜졌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미래 성장 모멘텀이나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것은 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를 철수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깎아먹는 사업이었겠지만은 결국엔 미래에서 이 커넥티드 모빌리티에 대한 사업의 가장 중요한 또 핵심 요소가 컨트롤 요인을 모바일로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추수는 저는 안 좋은 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자율주행이라든지 VC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키우겠다라는 의지는 강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스마트 사업부에 대한 이 아쉬움은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래 성장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간적인 특징을 떠나서 마그나와 LG전자의 협력 소식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로드맵을 좀 그려준다라면은 더 높은 위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는 이평선이 그동안에 좀 역배열로 전환된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정배열로 전환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박스권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상되는 박스권 상단은 1차적으로 했을 때는 15만 원 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미래 성장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에 기대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라면은 15만 원에 대한 목표가를 보기보다는
좀 더 상승 위치를 17만 원대까지 올려다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AI 사업이 당장 급한 사업은 아니에요. 올 한 해 동안에 꾸준하게 계속해서 갖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속도감을 보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일차적으로 했을 때 15만 원 선에서는 물량을 좀 줄여나가면서 다시 재차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물량을 늘려가는 그런 박스권 전략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17만 5천 원까지는 목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전자가 앞으로 나아갈 그 방향의 행보에 있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좀 반영될 때까지 시간을 좀 주면서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15만 원, 더 길게는 17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수익 계속해서 키워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광우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궁금하신 종목 계속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채팅창에 또 예쁜 닉네임들도 많이 보입니다. 가을국화님, 좋은 하루님, 파랑새님 잘 오셨고요. 도키도키님이 올해 대박 나세요 라면서 인사해 주셨는데 도키도키님도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저의 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보이는데요. 연기력이 늘었다라는 채팅 칭찬과 함께 원샷이 자연스럽다. 표정 연습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미 국채 10년물이었는데요. 이 미국채 10년물의 흐름을 눈여겨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 어떨까? 또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이 어떨까? 궁금하신 부분들은 또 잠시 후에 투자의 신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좀 돌려보면서 자주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유튜브에 저희 영상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꼭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누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이 찾아갈 겁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서 치즈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SNS텍 살펴보겠습니다. 35,300원 매수가, 비중은 8% 보유하고 계시고요. 더 가지고 가도 좋을까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네요. 자, SNS텍 오늘 뭐 시장도 많이 빠지기도 했고 이 종목도 크게 좀 흔들렸습니다. 4.8% 넘게 빠지면서 34,150원에 내려왔어요. 큰 그림으로는 최근에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긴 한데 최근 모습만 보자면 그래도 조금씩 반등이 오나 싶었는데 어제 오늘 급하게 좀 시장과 함께 빠졌거든요. 자, 더 가지고 갔을 경우에 앞으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까요? 네, 일단 저는 크게 걱정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네. 좀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IT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빠졌고요. 전날에 미국 나스닥이 좀 크게 빠졌는데 기술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이 국제 금리에 대한 영향으로 빠지면서 전체적인 오일 시장까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SNS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도 좀 크게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과거에 이 종목이 크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2019년 또 2020년 동안에 주가의 상승세가 거의 10배 이상 터졌어요. 상당히 강한 상승이 연출됐는데 이 종목에 대한 상승이 사실은 반도체 앞으로 이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장비 공급에 대한 부분들, 소재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크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신고가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은 분명히 과거보다는 주가가 상당히 레벨업된 위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주가는 이 신고가 이후에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두면서 좀 하향 추세를 좀 그리긴 했었는데요. 저는 충분히 이제 주가가 좀 숨고르기를 마쳤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시게 되면은 가격에 대한 상단을 좀 고점을 해서 내려오다가 최근에 3만 원 선에서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요. 지금 당장은 박스권 형태로 해서 안 가고 있긴 한데 매수 접근하기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SNS텍 같은 경우에는 연초까지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큰 움직임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EUV 공정에 필요한 장비 공급에 대한 부분들, 소재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크게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지금은 EUV 공정이라는 것이 이제 각 반도체 생산 기업들이 모두 다 장비 공급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사활을 걸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는 EUV라는 단어를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극자외선 이제 노광 공정에 필요한 장비라고 하는데 회로를 아주 미세하게 그릴 수 있는 장비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반도체를 조금 더 작은 규모에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인데요. 이 때문에 뭐 5나노, 3나노, 2나노급에 대한 시장 경쟁을 한다. 이 장비를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이 장비를 쓰면서 필요한 부품, 소재들이 있는데 그중에 SNS텍이 만들고 있는 소재가 공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ASML에서 독점적으로 EUV 장비를 만드는데 전 세계 유일무이합니다. ASML에서 만들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해 보안이라든지 그리고 기업들 간의 협력을 하기 위해서 협업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유일무이하게 SNS텍이 포함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ASML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물론 이제 이 SNS텍이 만들고 있는 부품이 사실은 상당히 이제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주 한정적으로 일본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국산을 한다면 이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기적절하다는 표현은요. 최근에 와서 이 EUV 관련된 종목들, EUV에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동진세미캠이에요. 포토레지스트도 이쪽 안에서 굉장히 필요한 제품인데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고 이 부분들을 가장 먼저 수용하는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지분에 대한 투자를 받고 있는 회사가 SNS텍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했을 때는 지금 EUV 공정에 관련해서 주목을 많이 받을 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과거보다는 분명히 주가가 레벨업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이 구간을 지키려면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예요. 주가는 이미 3만 원 선에서 방어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실적도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실적이 분명히 따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 블랭크 마스크라는 것에서는 일본의 의존도가 높지만 펠리클 쪽에서는 국산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빠를 거라 보고 있어요. SNS텍이 이 하이엔드급에 대한 펠리클을 만들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블랙 마스크라든지 펠리클 쪽에서 양쪽으로 시장에 대한 공급이 아주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3만 원 선에서 단단하게 저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8% 비중에서 주가를 좀 더 모아가고 싶다. 그러면은 3만 원 선 전후에서 이 종목을 모아가셔도 괜찮다. 박스권 하단은 최근에 와서 32,000원 정도 형성을 했는데 이 구간 오면은 자신 있게 더 담으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실적 변화나 앞으로 EUV 공정에 대한 주목이 되는 시점은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단단하게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은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적어도 추세에 대한 고점을 낮추는 이 추세에 대한 변환이 나온다라면은 지금 현재 단기적인 박스권 아닌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차적인 추세에 대한 전환은요. 가격적으로 했을 때 45,000원 선 이 라인대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주가를 모아가는 데 집중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홀딩 의견입니다. 네, SNS텍 걱정 말고 들고 가셔도 좋겠다라는 진단이었고요. 45,000원까지의 가능성 열어드렸습니다. 한번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유튜브 채팅창은 진짜 따뜻하고 웃깁니다. 물리면 물린 대로 다 같이 으쌰으쌰 하고 또 수익이 났으면 또 수익도 축하해 주고 이제는 뭐 시청자님들이 종목 올려주세요 라면서 종목 진단 공지도 같이 해주고 계시는데 저도 이제 진단해 주시는 동안 여기 앉아서 이제 채팅창 보느라고 참 정신이 없거든요. 자, 지금 TV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유튜브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재미도 2배, 힐링도 2배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채팅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복 나눠드리기 전에 우리 같이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까지. 네. 하나, 둘, 셋 하면 할까요? 네. 자, 유튜브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하나, 둘, 셋.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랑 받아가시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수익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꼭 지금 바로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귀연 여웅님이 아이고 간지러워라 해주셨는데 간지러운 김에 꼭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누르세요.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서 땅하늘님이 올려주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나인테크 올려주셨는데요. 3,8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이 종목 워낙에 최근에 상승세가 좋은 종목이죠. 12월부터 해서 꾸준히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상승세가 꽤 가파르기도 하고요. 오늘은 4,47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익 보고 계신 구간인데 계속 들고 가면서 수익을 늘려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일단 나인테크가 LG 화학, 그러니까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장비를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상장 기대감을 같이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의 기간 그리고 상장되는 기간 동안에 같이 보셔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좀 이야기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상승세를 좀 빠르게 키워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상장에 대한 모멘텀을 보고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움직이는 경향도 있을 수 있으니 만약에 상장 시기에 맞춰서 급변동을 크게 하루 일거리를 동안에 좀 급변동을 한다면은 특히나 이제 거래량이 급증돼서 이제 급변동할 때는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적어도 그런 변동을 좀 기대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일정을 좀 더 보시고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겠다.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적으로 했을 때 대략 한 보름 정도 더 남아 있잖아요. 좀 더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가 차트상으로 했을 때는 이평선을 뛰어넘는 모습들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에 대한 익절가를 둔다라면은 4,000원 선,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본다라면은 4,900원 라인 때까지도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됩니다. 지금 나인테크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을 따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전반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 관심에 대한 종목에 대한 확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움직임이 나왔던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 성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팔 이유는 없다.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들도 같이 참고하면서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니까 보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주가가 물론 이제 상장되는 그 날짜에 고점을 형성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전후로 해서 스케줄에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들고 가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드 의견입니다. 네, 나인테크 계속해서 들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4,900원까지 최종 목표가도 체크해 드렸는데요. 지금의 상승에 안주하지 마시고 조금 더 우리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수익도 두둑하게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구독, 좋아요, 하트한 이후에 채팅창이 굉장히 활발해졌고 종목도 더더욱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 이광무 전문가님이 이 하트를 받아가야 되겠다, 복을 받아가야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종목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나 이 종목 사고 싶습니다 하는 매수 문의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야인시대에서 지금 바로 해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활용하시고요. 토마토 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 그리고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은 안녕하세요 님의 종목인데요. 롯데 정밀화학 살펴보겠습니다. 91,500원에 20%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실적은 좋은 걸로 아는데 주가는 왜 이러는 걸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롯데 정밀화학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오늘도 74,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시청자님께서도 아니 이 종목 나는 실적이 괜찮아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는 계속 반대로 내려가네. 도대체 이유가 뭐지? 싶으신 거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롯데 정밀화학은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더블 간다라는 얘기를 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꾸준히 반복적으로 네. 소개를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더블 간다는 이야기를 언제부터 했었냐면은 이 종목이 주가가 4만 원에 있을 때부터 해서 더블 간다는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최고가가 10만 원대이기 때문에 4만 원대 했던 이야기들은 좀 지켜졌고,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5만 원대에 왔을 때도 제가 더블 간다라고 했는데 10만 원대까지 왔으니까 5만 원대 했던 이야기도 지켜졌고, 네. 그 6만 원대 제가 또 이야기를 더블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요 제가 7만 원대도 하고 8만 원대도 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은 저는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8만 원대에 사도 더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제가
종목을 소개해드렸을 때 몇몇 종목들은 될놈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 중에 한 종목이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롯데정밀화학은 기존에 있었던 이 화학 분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수소산업이라는 새로운 이제 이 그룹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제 과거에 효성이라는 그룹이 바뀐다, 하나라는 그룹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수소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건네드리면서 해왔었거든요. 이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가 크게 움직임이 나왔고 하나솔루션이 크게 움직임이 나왔어요. 또 롯데 그룹 안에서는요, 효성, 하나 이후에 이제 많은 그룹사들이 이제 수소 경제 사업에 투자를 준비를 합니다. 뭐 SK, LX, LG, 포스코, 롯데 이와 같은 그룹사들이 이제 모두 다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그룹사마다 중요한 핵심 산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수소 모빌리티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효성에서는 효성 첨단 소재를 제가 그런 기업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하나솔루션은 하나 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롯데 내에서는요, 롯데정밀화학이 수소 모빌리티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소 산업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본다라면은 수소를 만들고 수소를 운반하고 수소를 저장하는 기술에 대한 관점의 이 스토리텔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들을 맡을 수 있는 회사가 롯데정밀화학이에요. 그래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가는 지금 10만 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숨고르기 모습, 조정의 모습이 나왔어요. 대략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뷰는 단기적으로 당장 내일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좀 이 트렌드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부터 해서 정부 정책 그리고 이 수소 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0만 원 선에서 7만 원대까지 조정이 좀 꾸준하게 하향 추세를 보이긴 했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던 이슈 중 하나가 요소수 대란이 있었습니다. 요소수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반사적 이익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장기적인 호흡이거든요. 요소수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일시적인 또 한시적인 내용, 한정적인 모멘텀이 밖에 되진 않습니다. 뭐 큰 캐시카고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롯데정밀화학이 크게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은 수소 산업에 대한 내용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꾸준하게 우상향적인 종목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차트에서 저점을 높이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모든 이평선들이 계속해서 정배열을 확장했다가 수렴했다가 확장했다가 수렴하면서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장기 추세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종목에 대한 생각은 저는 변함이 없어요. 4만 원대에서도 더블 간다 얘기했고 5만 원에서도 더블 간다고 얘기했고 6만 원, 7만 원, 8만 원까지 가서도 제가 더블 간다는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 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살아있는 종목 그리고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것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고요.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서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을 좀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롯데정밀화학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좀 많이 답답하고 걱정이 되셨을 텐데 걱정 안 하시고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서 길게 보시면 충분히 그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진단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문텐 로드님께서도 질문을 주셨거든요. 비슷하게 86,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고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길게 가져가세요. 묶고 더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TV로만 보다가 채팅창 오셨다는 남팀님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신 김에 정보도 받아가시고 또 복도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은 저희 SK 하이닉스 살펴보겠습니다. 미스터 광님의 종목이고요. 10만 3천 원 매수가이고 비중을 60% 담고 계세요. 종목 진단 그리고 중장기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올해에는 봄이 온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은데 SK 하이닉스 뭐 지난해에도 초반에 굉장히 좋았죠. 1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좀 하락을 했었고 다시 한번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회복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오늘은 12만 5,500원의 거래를 마쳤어요. 자, 비중을 무겁게 담은 종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좋게 이야기할 것 같죠. 좋다. 그렇죠? 제가 이 토마토에서 반도체 이야기를 정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제가 반도체 작년, 재작년에도 좀 올해도 반도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재작년에 이야기했을 때 반도체 영역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 그리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게 이제 올해입니다. 2022년. 그러니까 21년 좋고 22년 좋다라고 얘기 드렸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린다면은 뭐 과거 올해 내내 있었던 디램 가격에 대한 변동 또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둔화 이런 이야기는 좀 치우고 가겠습니다. 설명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디램 영역도 SK 하이닉스는 중요하지만은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낸드 플래시 영역입니다. 가장 낮은 시기였던 3분기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낸드 플래시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디램에 대한 가격 추이를 같이 묶어서 올해 7, 8월 달부터 해서 대만에서의 PC 공급, 노트북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했을 때 10월 달에 윈도우 OS가 새롭게 나왔고 윈도우 11이 나왔죠. 그리고 11월 달에 인텔의 CPU 12세대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만 쪽에서 중단되었었던 PC와 노트북에 대한 공급이 이제 발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다고 해서 그 시기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서 3분기가 진행되면서 발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3분기 때부터 실적이 상당히 전환이 됐습니다. 특히나 낸드 디램 사업부는 당연히 좋았죠. 낸드 사업부 내에서 이제 흑자 전환부터 해서 낸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 낸드에 대한 수요, SSD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데이터 센터라든지 서버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더 커진다라면은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램에 대한 영역 이외에 낸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낸드 쪽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삼성전자보다 낸드에 대한 중점이 더 주목받으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속도가 좀 더 빨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단점이 있다라면은 사실은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현재 이 국내에서 이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하이엔드급에 대한 반도체는 거의 국내에서 만들어서 이제 해외로 가는 그런 포맷을 가지고 있고요. 해외 기지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급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하이엔드급에 대해서 현지화에 이제 현지 생산 공정을 이제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택한 건 미국 지역이고요. SK 하이닉스가 택한 거는 중국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의 이 뭐랄까 이 반도체 공급난 해소에 대한 부분들, 쇼티지 현상 이후에 이 대책 회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진행하면서 중국 쪽에서 하이엔드급 장비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 들어가는 하이엔드 장비들이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기간적으로 명시해 놓진 않았지만은 그 부분들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리스크는 그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 인텔의 낸드 사업부에 대한 인수, 중국 쪽의 사업부에 대한 부분들이 승인이 떨어졌죠. 그러면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영역이 좀 더 지켜지면서 앞으로 중국과에 대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더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서의 문제가 꼭 하이엔드급만 선택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밖에 생산 라인의 부분들이 중국 정부와 주요 기업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미래 확장력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영역, 디램 영역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그 밖에 시스템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SK 하이닉스에 대한 영역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자체를 굉장히 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좀 깊게 들고 가고 싶다? 저는 SK 하이닉스는 지금 팔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영역들 저는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막 8만 전자 건드리고 있는 입장인데 저는 8만 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 걱정 안 합니다. 당연히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도 신고가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시간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다 디램에 대한 사이클은 돌았습니다. 이미 진입을 했어요. 가장 성숙이 될 수 있는 건 올해 하반기입니다. 디램에 대한 스케줄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이제 디램에 대한 걱정 아예 안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시장, 그보다 더 단가가 센 시장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아주 공격적인 전체 글로벌 시장에 대한 투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영역 안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역할도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 비메모리 시장에서의 SK 하이닉스
점유율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SK하이닉스도 앞서서 지난해에 뭐 DB 하이텍부터해서의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 빈메모리에 대한 하이엔드급에 대한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대한 걱정도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낸드 플래시에 대한 하이닉스가 집중되겠지만은 향후에는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도 굉장히 기대가 되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팔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대가 10만 원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이 종목을 끌고 가시는데 좀 더 여유 있는 등락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이 만약에 경제적 위기에 와서 시장이 빠진다라면은 아마 이들 종목도 같이 빠지겠죠. 그런데 저는 그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봅니다. 반도체 시장이 올해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 있게 얘기해 둘 수 있으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 두 종목뿐만 아니라 이 두 종목이 좋다는 거는 그 주변 종목까지 같이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인 있는 반도체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대신에 차세대 반도체 쪽으로 기술이 필요한 기업들로 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SK하이닉스는 홀딩 의견이고요.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보셨다면 신고가 돌파 보자. SK하이닉스의 지금 신고가 위치는 15만 500원입니다. 이 라인대 돌파까지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진단입니다. 충분히 수익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반도체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SK 하이닉스의 역할이 높아지면서 주가도 계속해서 좀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씩 모아가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긍정적인 전망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팅창 보니까 지금 오히려 좋아요 수가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좋아요는 한 번만 눌러야 합니다. 이미 누르신 분들이 또 누르신다면 이게 줄어요. 여러분들 누르실 때는 꼭 홀수로 눌러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저희 코코님의 종목 살펴볼까요? MC넥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900원 매수가고요. 10% 비중으로 가지고 계시네요. MC넥스가 뭐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곧 시작이 되는 CES 관련해서 CES에서도 기술을 공개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CES가 곧 시작이 될 텐데 이 CES 개막을 앞두고 주가가 파란불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4% 넘게 빠지면서 52,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마 최근에 잡으셨다면 57,900원에 매수가는 최근의 고점에서 아마 접근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MC넥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좀 아쉽긴 합니다. 이 좋은 종목을 참 늦게도 샀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최근 가격이 58,300원이 고점이었는데, 57,000원대 갖고 57,900원이었던. 네. 딱 그 고점이에요. 좀 아쉽네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 종목을 지켜만 봤던 투자자들은 어제, 오늘, 뭐 그제 빠졌다.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기다리자라고 하고 있을 겁니다. 남들은 이제 또 군침을 도는 자리까지 올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을 참 늦게도 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중 관리만 좀 더 잘하신다면 이 종목에서 손실되진 않으실 것 같고요. 앞으로 MC넥스는요, 사실 이제 체질 변화를 이제 크게 진통을 겪었죠.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카메라 모듈에 대한 관심으로 이제 완벽하게 옮겨갔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 모듈이라는 거는요, 자동차 한 대에 한 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제 현존에 있는 자동차들도 카메라에 대한 기능이 대략 한 10개 정도 이상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근데 여기에서 앞으로 자율주행이 된다면은 그 이상의 카메라가 더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커넥트카, 앞으로 미래차에 대한 관심 있을 때마다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안정적인 수요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 성장과 함께 동반 성장을 당연히 꾸준하게 보여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있었던 58,000원이 고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잘 모아가신다면은 이 종목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58,000원대 위치가 한번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위치가 아닐까.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차트를 좀 가까이 본다면은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적인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의 움직임들, 정배열되고 있는 위치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아마도 이런 이 아랫꼬리가 계속해서
저점이 잡아지는 모습도 보시면서 계단식 상승을 보셨을 거예요. 계단식 상승. 근데 이런 상승을 보시다가도 지금 현재 있는 주가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이 종목의 주가 추세를 그리고 있는 종목에 잘 올라탔다고 생각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었는데 지금 58,000원대를 라인을 그어보시면은 전고점 위치에서 당연히 한 번은 이 구간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물려 있었던 자금에 대해서 뭔가 소화 과정을 갖춰야 되는, 그러니까 1차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는 얘기예요.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와서 최단 저점을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4만 원 선부터 해서 꾸준하게 올라왔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밑에서 들고 있었던 물량들을 한 번쯤은 차익 실현 좀 챙겨볼까 했던 위치에서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조금 팔고 싶어하는 위치에서 늦게 샀다라면은 비중 관리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지켜보고 있었던, 너무나 잘 가고 있어서 못 사고 있었던 대기자들은 지금 같은 위치에서의 거래량 크게 분출되지 않는 조정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내일 더 빠진다? 땡큐라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주가라는 게 맨날 올라가지 않거든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런 형태에 대한 추세가 MCN에서도 다시 또 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위치에서는 남들이 살려고 기다리는 위치도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손절을 칠 필요는 없다. 좀 기다리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비중을 좀 더 늘린다면은 남들이 살려는 위치 어설프게 또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남들이 살려고 했었던 분할 매수에 대한 두 번째 자리, 그런 자리 예상해 본다면은 가격적으로 더 낮은 가격대라든지 다음 타이밍을 기다려 봐야겠죠. 5만 원 초입대 5만 원 전후의 가격대 조정이 나오면은 이때 당시에는 비중을 좀 더 늘리셨다가 단가 좀 낮추자. 남들이 팔고 싶어하는 자리에서 단가를 갖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 낮추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향방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꾸준하게 다시 한번 올라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대중화라든지 커넥티드카, 앞으로 미래차에 대한 관심으로 계속 높아진다라면은 MCNS에 대한 역할도 커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꼭 자동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도시 정비에 대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MCNX에 대해서는 종목 선택에 대해서는 걱정하진 않는데 다만 자리를 좀 잘 보면서 대응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팔 필요 없는 자리고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비중을 늘린다면 5만 원 전후에서 늘리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고점에서 잡은 게 살짝 아쉬운 부분인데요. 다행히 기다려볼 수는 있겠습니다. 올라갈 건데요. 다만 시청자님께서는 매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매수가 단가 관리가 필요합니다. 5만 원 초반대에서 추매를 하시면서 조금 올라가는 흐름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진단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좋아요 수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셨죠? 어흥앵두버리 님께서 400이 넘어가니까 재미가 없다. 399가 재밌었다라고 하시는데 아니죠. 400 넘어간 김에 이제는 499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번만 누르세요. 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사랑합니다라고 한 번 더 전해드리면서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기분 좋게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신택이요. 심택,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44,013원에 6%요.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길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거를 오늘 매수를 했거든요. 네. 이게 저번에 한번 25,000원에 매수해서 35,000원에 한번 익절을 하고 다시 들어갔는데 네. 이걸 목표가를 얼마를 잡고 다시 가야 될까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심택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말하지 않고 이광무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토마토 시청 오랫동안 하셨나요? 네, 신택 하시면 이광무 네. 전문가님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혹시나 제가 심착하면 저죠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를 또 모르실까봐 이토마토 방송을 처음 보시면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일단 심택 저는 이제 심데코 PCB 종목들이
작년에 실적도 좋았지만 이제 2022년 올해 실적도 좋을 거라고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해왔어요. 근데 이제 신텍이라든지 PCB 기업들이 가장 큰 성수기를 맞이하는 그때가 올해 하반기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까지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고 추천했던 그 위치에 있던 가격권에서는 안 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이제 그 시기에 같이 사셨다가 수익을 먼저 끝내셨고 지금 다시 또 준비를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또 따라오신다라면은 남들보다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한창 많이 했던 때보다는 뒤늦게 진입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신텍에 대한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걱정하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다른 가격보다 뒤늦게 들어온 가격에 대해서는 비중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심텍 좋습니다, 심텍 좋습니다 하더라도 심텍이 매일매일 올라오진 않았어요. 쉬어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조정 눌림목을 좀 경험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물론 이제 이 심텍이라는 종목은 정말 오랫동안 잘 갔어요. 제가 최근에 올해 시장이 가장 힘들 때 10월 달에도 이 종목은 꼭 사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다가 이 종목이 2만 원대에서 4만 8천 원대까지 올랐으면은 배 이상, 배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은 추천 1주년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지난해 6, 7월 달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종목이고 그때부터 단 한 번도 매도 신호 드리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뷰가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 때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가 계속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종목에 대한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랄까 늘렸다가 줄었다가 늘렸다가 줄었다가 이런 이 수축과 확장을 반복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확장을 했다가 어느 일정 시기에는 또 수축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눌림목을 만들어줄 때 비중을 좀 더 만들어 오시면 어떨까? 지금은 6% 정도의 비중이면 괜찮은 비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4만 4천 원대라서 저는 조금은 이제 사셨네요 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래도 비중은 앞으로 조정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더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텍에 대한 걱정은 안 할 것 같아요. 기간적으로 저는 올해 하반기에 가장 큰 발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분기, 2분기 때까지는 걱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는 사실은 역사상 사상 최고 신고가를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숫자가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이 종목, 이 기업이 계속 실적을 늘릴 수 있는 기간까지 계속 지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시청자님, 심텍 오늘 매수 잘 하셨고요. 또 한 번 이 종목으로 수익을 톡톡히 보시면 되겠네요. 예. 네, 참고가 좀 되셨을까요? 하나 또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이거 추매를 하려면 언제쯤 추가 매수. 일단은 가장 쉬운 이제 눌림목 이 종목이 빠진다라면은 만약에 이 종목을 좋게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게 오히려 눌림목 조정 기회라고 보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재차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받을까? 가장 쉬운 매매 방법은 이평선을 먼저 보시는 게 맞아요. 일단은 시기적으로 했을 때는 지금 이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 때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어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나스닥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주 IT 종목들이 직격탄을 맞긴 했는데 저는 이제 시기적으로 했을 때 시황적으로 했을 때는 빠질 때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닿는 때는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종목의 주가가 조정이 되었을 때 접근한다. 일단은 이평선 따라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이평선들이 하단에서 같이 따라 올라올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이평선에 대한 높이가 달라집니다. 현재 위치로 봤을 때는 21선에 걸쳐 있는 자리가 4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60일 이동평선에 걸쳐 있는 자리가 38,000원대인데 38,000원대까지의 기회는 지금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접근한다면은 41,000원, 42,000원 사이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도 시간이 지나고 이평선이 올라오면은 그 올라오는 이평선에 따라서 밴드를 좀 더 높여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인 우상향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21선 보시고 두 번째 매수는 61선 보시고 다음에는 하단에서 올라오는 121선 보시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신다면은 왜냐면은 올해 1분기, 2분기 때까지 본다면 6개월의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급하게 보지 않으셔도 괜찮다. 사실은 저도 이제 뭐 이 회원 방송이라든지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저가 매수를 이미 진행을 해왔었기 때문에 주가는 사실 지금에서는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거든요. 뭐 더 사고 말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안 파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규 접근하시고 심데코에 대한 강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신다면은 지금은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남들보다 높은 평균 단가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된다는 것. 가장 쉬운 방법은 이평선에서 올라오는 이평선에 따라서 대응하시는 게 그 자리에서 사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추가적인 질문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익 충분히 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전화 네, 주셔서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심택까지 오늘 진단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가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 걸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300명대에서 400명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진짜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이렇게 함께 동참해주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토마토TV 계속해서 많이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투자의 신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들, 또 반도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추천 시간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꼭 다 챙겨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광무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좋아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게 방송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1시간도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내용 나올 때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